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다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할까? 며느리는 왜 서운해하고 시어머니는 왜 섭섭해할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사람이 가족이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죠.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며느리들은 부담을 느끼고 시어머니는 서운함을 느낄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며 서로를 더 이해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1. 간섭이 많은 시어머니. 이른 아침, 아직 공기가 차가운 시간. 정순 씨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밥을 나누며 며느리 희정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부엌을 둘러보니 밥상은커녕 식탁 위엔 커피 한 잔과 바나나 하나뿐이었습니다. 희정아, 너 아침 안 먹었니? 그제야 화장대 앞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희정이 머리를 말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저희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바빠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정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을 챙겨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희정은 살짝 미소만 짓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생활해요. 어머님은 아침 꼭 드시고 가세요. 정순 씨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괜히 내가 너무 참견하는 걸까? 그날따라 커피도 평소보다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세대마다 생활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거나 때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고 바쁜 출근길에 아침을 거르는 걸 큰 문제로 여기지 않기도 하죠. 반면 부모님 세대에게 아침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기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는데 왜 바꾸라고 하실까? 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기. 강요하지 않고 가벼운 제안으로 표현하기. 내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예를 들어, 그래도 가끔 어머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어줘. 하고 웃으며 말하면 오히려 며느리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걱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의 생활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작은 배려 하나만 있어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2. 손주 육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시어머니. 영숙 씨에게 손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죠. 아들 부부가 바쁠 때마다 기꺼이 아이를 돌봐주었고 어쩌다 손주를 보지 못하는 날이면 아휴, 우리 강이는 오늘 잘 잤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하며 하루 종일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 수진이 아기를 돌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우리 때는 아기를 업어서 재웠는데 요즘도 그러니? 애가 울 때마다 바로 안아주는 게 좋을까? 그냥 둬야 할까? 영숙 씨는 좋은 마음에서 조언했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점점 걱정과 피곤함이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수진은 이미 남편과 여러 차례 상의해 아기 수면 교육도 하고 육아 방식을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번 다른 방법을 강조하니 내가 정한 방식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결국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다 손주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구나. 이젠 나한테 애도 안 맡기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사실 육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줬지만 요즘 부모들은 수면 교육을 위해 잠깐 울도록 두기도 하죠. 예전에는 밥을 억지로라도 먹였지만 요즘은 아이가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죠.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기.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한번 물어보는 습관 들이기.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손주는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육아의 주체는 부모이기 때문에 며느리 부부의 방식을 존중해 준다면 오히려 어머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조금만한 발짝 물러서 보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3. 비교하는 시어머니. 명절 아침 부엌에는 노릇노릇 전 굽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부지런히 전을 부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지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는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명절 준비하는 방식도 참 다 다르네. 옆집 며느리는 새벽부터 부쳤다더라. 예전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기도 하더라. 순간 지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사실 명절 준비가 익숙하지 않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괜히 더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미경 씨는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 시누이는 애도 둘 낳고 직장도 다니는데 너는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지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둘째를 가질지 말지 남편과 고민을 많이 했고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냥 한 말인데.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명절마다 이런 소리 들어야 한다면 그냥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사실 며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난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 왜 저렇게 신경을 쓰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잘해준다던데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집은 이렇게 하더라 대신 너도 고생이 많다 한마디 건네기.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하기. 우리 지연이도 바쁜데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 참 고맙다. 민감한 주제 출산, 육아, 집안일에 대한 말은 가능하면 먼저 물어보고 배려하는 태도 가지기. 혹시 너희는 둘째 계획이 있니?
하고 묻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덜해져요. 시어머니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크게 기뻐질 수도 크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왜 이럴까 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저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거예요. 4. 경제적인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 어느 날 아들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마당에 주차된 차를 보고 정희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크고 번쩍이는 고급스러운 차였죠. 어머, 이거 새 차 샀니? 서영이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에 바꿨어요. 오빠랑 오래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순간 정희 씨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집 살 돈도 모아야 하고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차가 너무 멋지긴 한데 혹시 부담되진 않겠니? 어머님은 그냥 너희가 괜찮을까 싶어서 그래.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죠.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 할부로 부담되지 않게 샀고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정희 씨는 더 말을 아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지? 그런데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전화를 걸지 않았고 집에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인데,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 계획을 세우는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기. 충고보다는 응원하는 태도 가지기. 차 샀다며? 너희가 알아서 잘했겠지. 편하게 잘 타고 다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다라고 인정하기. 과거에는 부모 세대가 재정적인 결정을 주도했지만 요즘 부부들은 각자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저 친구들도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겠지.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사실 돈 문제는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어머님이 우리 가정을 통제하려고 한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믿어주면 오히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한마디가 걱정 대신 응원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건 어떨까요? 5. 집에 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 장바구니를 든 명자 씨가 시장을 나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얼굴 본 지도 꽤 됐네. 집이 바로 근처인데 잠깐 들러볼까? 고민할 것도 없이 발걸음을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배를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며느리 혜진의 표정이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그래, 장도 받겠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가려고. 애는 어디 갔니? 그제야 명자 씨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와인잔과 간식거리가 놓여 있었고 옆방에서는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죠. 혜진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친구들 불러서 같이 쉬고 있었거든요. 순간 명자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얼굴 보러 온 건데 요즘은 이런 게 불편한가 보다.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마냥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도 없어서
그랬구나. 그럼 다음에 보자. 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 집인데 언제든 가도 괜찮지.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을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부담스럽다 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기. 혜진아, 근처에 왔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며느리는 훨씬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이라는 생각 가지기. 과거에는 부모님 집에서 자식들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부부가 독립된 생활을 꾸려가는 시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허락을 구하는 게 예의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훨씬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방문할 때 작은 선물과 함께 가볍게 만나기. 혜진아, 시장에 갔다가 너희 좋아하는 과일 싸왔는데 잠깐 줄 겸 인사하려고. 이렇게 가볍게 방문하면 며느리도 어머님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작은 배려만 있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우리 어머님은 진짜 센스 있으시다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족이지만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때론 오해도 생기고 때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배려만 있어도 훨씬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인데 나는 그냥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 관계는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간섭을 줄이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육아 방식은 부모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겠죠. 비교하는 말보다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가 더 힘이 됩니다. 경제 문제는 조언보다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문 전에는 한마디 연락을 남기는 센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단순히 시가와 친정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작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가 쌓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